담배 끄라니까! 여기가 니들 집이야?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가 골프장 VIP 라운지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자욱한 담배 연기 속 조폭 5명이 떠들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죠. 뭐라고? 지금 우리한테 한 말이야? 용문신을 한 조폭이 비웃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앞에는 단정한 골프웨어 차림의 50대 여성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묶은 머리, 흔들림 없는 눈빛.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무시당하던 50대 여군 특전사 출신 어머니가 골프장 전체를 뒤흔들 충격의 반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동과 반전 가득한 사연들을 누구보다 빠르게 만나실 수 있으며 지금 듣고 계신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고급 골프장 라운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우아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발하며 대리석 테이블들을 비추고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공간을 감싸고 있었죠. 오후 2시경 주말 골프를 즐긴 고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회원권만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골프장이었고 그만큼 찾아오는 사람들도 사회 각계각층의 상류층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라운지 한편에서 거친 웃음소리와 함께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장을 입었지만 어딘지 어색해 보이는 남자들 5명이 테이블 하나를 완전히 점령하고는 버젓이 담배를 피우며 큰 소리로 떠들어대고 있었죠. 이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거친 사투리가 섞인 말투에서는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야, 이 골프장 진짜 좋네. 돈 많은 놈들이 오는 곳이라더니 맞나봐. 형님, 우리도 이제 이런 데 와서 놀 수 있게 됐으니까 기분 좋잖아요. 이제 진짜 큰일 앞두고 있다며? 쉿, 여기서 그런 얘기 하지 마. 귀 얇은 놈들 많아. 이들의 거친 말투와 행동에 다른 손님들은 하나둘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중년 부부는 차도 다 마시지 못한 채 황급히 일어나 계산을 서둘렀고 골프복 차림의 신사들도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를 옮겼죠. 특히 여성 손님들은 아예 라운지를 벗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을 처음 겪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여성만은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김혜정, 50대 중반의 그녀는 단정한 회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 정장을 입고 있었죠. 짧게 자른 머리카락이 단아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홍차 잔을 들고 천천히 마시며 창밖 골프장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이 모든 소동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말이죠. 다른 손님들이 모두 떠나갈 즈음 조폭 중 한 명이 혜정을 발견했습니다. 저기 아직도 안 간 아줌마 있네? 뭐야, 저 아줌마. 왜 안 가지? 분위기 파악 못하나? 이들의 시선이 혜정에게 집중되자 라운지의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혜정에게 다가가 조용히 귀띔했어요. 손님,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시는 게 어떨까요? 저희가 다른 좋은 자리로 안내해 드릴게요. 하지만 혜정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가 좋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전혀 위축되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무언가를 관찰하고 있는 것 같은 예리한 눈빛이 스쳤습니다. 담배 연기가 점점 더 진해지자 혜정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마치 산책하듯 자연스럽게 조폭들의 테이블로 다가갔죠.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고 움직임에 무언가 절제된 힘이 느껴졌어요. 죄송합니다만 담배는 흡연장에서 피우시는 게 규칙입니다. 그 순간 라운지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조폭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잠시 어리둥절해했죠. 가장 덩치가 큰 남자가 혜정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줌마 감히 우리한테 뭐라고 해? 여기가 어디인지 알고 그래? 다른 조폭이 끼어들었습니다. 야, 아줌마. 우리가 누군지 모르나 본데? 여기서 그냥 조용히 꺼져. 안 그러면 다칠 수도 있어. 또 다른 한 명이 담배를 길게 빨며 연기를 혜정 쪽으로 내뿜었습니다. 아줌마 같은 게 나서서 뭔 소리야? 집에서 설거지나 하고 있어. 하지만 혜정의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규칙은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가 되고 있어요. 이때 직원 2명이 다급하게 달려와 혜정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손님, 정말로 그냥 가시죠. 괜한 일에 휘말리시면 큰일 납니다. 저희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제발 가세요. 정말 위험해요. 라운지 매니저로 보이는 남자도 와서 혜정을 말렸어요. 손님, 저분들은 좀 특별한 분들이세요.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이 조폭들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 듯한 뉘앙스였어요. 하지만 혜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은 채 말했죠. 괜찮습니다. 당연한 얘기를 한 것뿐이에요. 그때 라운지 입구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김도윤, 혜정의 아들이었죠. 30대 초반의 그는 깔끔한 명품 정장 차림으로 골프 클럽 임원들과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광경을 목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도윤의 얼굴은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혐오 섞인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또 시작이네. 엄마는 왜 매번 이런 식으로 망신을 당하는 거야? 제발 조용히 좀 살 수는 없나? 도윤은 고개를 돌려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어머니가 또다시 공경에 처한 모습을 보는 것이 견딜 수 없었던 것이죠. 그에게 어머니는 언제나 부끄러운 존재였습니다. 사회생활도 제대로 해본 적 없으면서 괜히 나서서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으로 여겨졌거든요. 조폭들의 웃음소리는 더욱 커졌고 그중 한 명이 테이블을 쾅 치며 일어났습니다. 야, 이 아줌마 진짜 정신이 나갔나? 우리가 누군지 정말 모르는 것 같은데? 다른 조폭들도 하나둘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분위기는 급속도로 험악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혜정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표정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녀의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를 슬쩍 내려다보았습니다. 혜정이 집으로 돌아온 것은 저녁 7시경이었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혜정을 맞이하는 것은 차가운 공기뿐이었어요. 거실에는 불이 꺼져 있었고 오늘도 아들 도윤은 늦은 것 같았습니다. 혜정은 조용히 부엌으로 향해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며칠 전에 미리 준비해둔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도윤이 집에서 밥을 먹은 지도 벌써 일주일이 넘었을 거였습니다. 그래도 혜정은 매일 2사람분의 식사를 준비했죠. 혹시 아들이 집에 와서 배고파할까 봐서 말입니다. 오늘은 집에 올까? 혜정은 혼잣말을 하며 도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국물이 끓어오르는 소리만이 적막한 집안을 채웠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왔구나. 혜정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인사도 없이 곧장 자신의 방으로 향했어요. 혜정은 서둘러 밥상을 차렸습니다. 도윤아, 밥 먹어. 됐어요. 밖에서 먹고 왔어요. 차가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혜정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다시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도 국물이라도 한 그릇 하지 그래. 된장찌개 끓였는데. 말했잖아요. 안 먹는다고. 도윤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혜정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국그릇에 따뜻한 찌개를 담아 도윤의 방문 앞에 놓았습니다. 여기 두고 갈게. 나중에라도 먹어. 방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까, 골츠? 혜정은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거실로 돌아왔어요. 혼자 앉아 저녁을 먹는 혜정의 뒷모습은 어딘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서 도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혜정을 발견했죠. 군사 관련 다큐멘터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또 군대 프로그램 보고 있어요? 혜정은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응, 재밌더라고. 너도 같이 볼래? 됐어요. 그런 거 보면서 뭐 하세요? 옛날 얘기만 하시는 것도 아니고. 도윤의 말에 혜정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추억이 나서 그래. 추억이요? 엄마가 무슨 군대 추억이 있다고 그래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에게 어머니는 그저 평범한 주부일 뿐이었거든요. 군대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엄마는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 해봤잖아요. 맨날 집에서만 있으면서 무슨 추억이에요? 혜정은 리모컨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아, 엄마도 젊었을 때가 있었어. 네, 알아요. 그런데 엄마는 뭘 해본 적이 있어요? 대학도 제대로 안 나오셨잖아요. 그냥 아빠 만나서 결혼하고 집에서만 있었잖아요. 도윤의 말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오늘 골프장에서 본 어머니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또 그랬죠? 골프장에서 괜히 나서서 망신당하고 엄마 때문에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요? 혜정의 눈가가 살짝 떨렸습니다. 아들이 그 현장을 봤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었어요. 도윤아, 그건 뭘 그건이에요. 엄마는 왜 매번 그런 식으로 문제를 일으켜요? 조용히 살 수는 없어요? 도윤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엄마 때문에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아요? 친구들 앞에서도 부끄럽고 회사에서도 창피하고. 제발 조용히 좀 살아요. 혜정은 말없이 아들의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마음 한편이 아팠지만 표정으로는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군대 얘기 좀 그만해요. 엄마가 무슨 군대를 알아요? 맨날 그런 프로그램만 보시면서 아는 척 하지 마세요. 도윤아, 됐어요. 저 이제 자야 해요. 내일 아침 일찍 중요한 미팅 있거든요. 도윤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듯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혜정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군사훈련 장면이 나오고 있었죠. 화면 속의 군인들이 험난한 장애물 코스를 통과하는 모습을 보면서 혜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그때는 최고였는데. 혜정은 혼잣말을 하며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 도윤의 방문 앞에 놓았던 국그릇을 확인했어요. 아직 그대로 식어 있었습니다. 혜정은 그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혜정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50대 중반의 평범한 아줌마. 아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혜정의 눈동자에는 무언가 다른 빛이 스쳐갔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방에서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야, 내 엄마 진짜 문제야. 오늘도 골프장에서 또 그랬어. 뭘 어떻게 했는데? 조폭들한테 가서 담배 끄라고 그랬다니까. 미친 거 아니야? 나까지 창피하게 만들어. 조폭들이? 그럼 엄마 많이 다치셨어? 아니, 그게 아니라. 어쨌든 엄마는 맨날 그런 식이야. 괜히 나서서 문제만 일으키고. 도윤은 짜증스럽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조폭들이 어머니를 어떻게 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냥 자리를 떠났다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도 괜찮았겠지. 엄마가 집에 멀쩡히 왔으니까. 도윤은 그 생각을 떨쳐내고 다른 일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한편 거실에서 혜정은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네온사인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녀는 손목시계를 보며 무언가 계산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내일이면 시작되겠구나. 혜정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어떤 번호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준비 완료. 내일 예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후 혜정은 한동안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무언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혜정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내일 있을 일에 대한 걱정도 있었어요. 곧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혜정은 다시 골프장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어제와 달리 검은색 재킷에 진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언뜻 보면 평범한 중년 여성의 차림이었지만 자세히 보면 움직임에 특별한 절제감이 있었습니다. 마치 언제든 행동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말이죠. 라운지에 들어서자 어제 그 조폭들이 또다시 같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많은 인원이 모여 있었어요. 대략 7명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이들은 어제보다 더 대담하게 담배를 피우며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죠. 형님, 오늘 그 일 언제 처리하시려고요? 급하게 굴지 마. 시간은 많아. 어차피 그 계집애 어디 못 가. 혜정은 이들의 대화를 들으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그녀는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아 차를 주문했습니다. 직원들은 혜정을 보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제 그 사건을 모두 목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손님, 오늘은 다른 자리로 안내해 드릴까요? 아니에요. 여기가 좋아요. 혜정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조폭들도 혜정을 발견했어요. 저기 어제 그 아줌마 또 왔네? 뭐야, 학습 능력이 없나? 어제 겁먹고 가더니 오늘 또 와? 이들의 시선이 혜정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혜정은 전혀 개의치 않는 듯 천천히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때 조폭 두목으로 보이는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만호 40대 후반의 그는 이 일대를 주름잡는 조직의 간부였어요. 그는 혜정의 테이블로 다가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아줌마 어제 우리한테 뭐라고 했지? 혜정은 찻잔을 내려놓고 정만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담배는 흡연장에서 피우라고 했죠. 대담하네. 그런데 아줌마 우리가 누군지 알고 그런 소리 했어? 정만호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느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혜정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누군지 알 필요 없어요.
규칙은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하는 거니까. 이 아줌마 정말 죽고 싶나 봐. 정만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다른 조폭들도 하나둘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라운지의 분위기는 급속도로 험악해져 갔습니다. 그때 혜정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VIP룸에 감금한 사람을 내놓으세요. 순간 라운지가 조용해졌습니다. 정만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VIP룸에 있는 사람 말이에요. 지금 당장 내놓으세요. 혜정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어조였어요. 정만호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줌마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VIP룸에 누가 있다고? 박서연 중사요. 혜정이 그 이름을 말하는 순간 정만호와 다른 조폭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그 이름을 알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당신이 어떻게 그 이름을? 그 아이는 내 제자예요. 혜정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평소와 다른 위험이 느껴졌어요. 손끝 하나만 건드려도 당신은 끝이에요. 혜정의 말에 조폭들은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뭔가 예상과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이 아줌마가 미쳤나?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한 조폭이 중얼거렸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정만호는 혜정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중년 여성이었지만 눈빛에는 예사롭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어요. 특히 서 있는 자세가 일반인과는 달랐습니다. 당신이 누구냐? 그걸 굳이 알 필요 있나요? 중요한 건 서연이를 당장 풀어주라는 거예요. 혜정의 목소리가 한 톤 더 낮아졌습니다. 라운지의 다른 손님들은 이미 모두 자리를 뜬 상태였고 직원들도 멀찍이 떨어져 있었어요. 하, 재밌네. 그럼 아줌마가 그 계집애 때문에 여기 온 거야? 정만호는 비웃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박서연의 존재를 알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사실 박서연 중사는 이틀 전부터 VIP룸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군 내부의 성추행 사건을 고발하려 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건에는 생각보다 큰 인물들이 연루되어 있었고 이를 덮으려는 세력들이 조폭을 고용해 서연을 납치한 것이었습니다. 그 계집애는 필요 없는 소리를 너무 많이 했어. 조용히 시킬 수밖에 없었지. 정만호가 은근히 협박하는 말을 했지만 혜정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풀어주세요. 마지막 경고예요. 경고. 하하. 아줌마가 우리한테 경고를 해? 미쳤나 봐. 정만호는 크게 웃었습니다. 다른 조폭들도 따라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어딘지 모르게 불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VIP룸 쪽에서 희미한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어요. 정만호는 그 소리를 듣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야, 가서 조용히 시켜. 한 조폭이 VIP룸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혜정이 그를 막아섰어요. 가지 마세요. 뭐? 조폭이 당황하며 혜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혜정의 눈빛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차갑고 예리한 시선이 그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서연이한테 더 이상 손대지 마세요. 혜정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여유가 없었습니다. 단호하고 위협적인 어조였어요. 정만호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는 절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야들아, 이 아줌마 뭔가 이상해. 조심해. 조폭들도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혜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하겠어요.
서연이를 당장 풀어주세요. 혜정은 천천히 정만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걸음 하나하나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라운지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모든 사람들을 감쌌어요. 정만호는 혜정의 변화된 분위기에 당황했지만 곧 자신의 위치를 되찾으려 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야, 나다. 지금 당장 골프장으로 와. 애들 다 데리고 와. 전화 너머로 무언가 묻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됐고, 그냥 와. 급한 일이야. 정만호는 전화를 끊고 혜정을 노려봤습니다. 아줌마, 마지막 기회야. 지금이라도 조용히 집에 가. 안 그러면 정말 후회할 거야. 하지만 혜정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가며 말했어요. 후회할 사람은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뉘앙스였어요. 15분 정도 지나자 골프장 주차장에 검은색 승합차 2대가 들어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7명의 건달들이었어요. 이들은 모두 체격이 좋았고 얼굴에는 흉터가 있는 자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명백히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었죠. 형님 맞습니다. 이들이 라운지에 들어서자 분위기는 더욱 살벌해졌습니다. 이제 총 12명의 조폭들이 혜정을 에워싸고 있었어요. 라운지 직원들은 겁에 질려 멀리 피해 있었고 매니저는 경찰에 신고할지 말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야, 저 아줌마야. 새로운 조폭 중 가장 덩치가 큰 남자가 혜정을 가리켰습니다. 저런 아줌마 하나 때문에 우리를 부른 거야? 야, 조심해. 이 아줌마 뭔가 이상해. 정만호가 경고했지만 새로운 조폭들은 비웃기만 했어요. 뭐가 이상해요? 그냥 평범한 아줌마잖아요. 이때 정만호는 혜정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줌마,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 우리가 12명이야. 그래도 고집 부릴 거야? 혜정은 주변을 둘러보며 조폭들의 수를 세어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12명이면 적당하네요. 뭐? 정만호는 혜정의 반응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겁에 질려야 정상인데 오히려 여유를 부리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당신을 끝장내고 VIP룸에 있는 그 계집애도 처리할 거야. 정만호가 협박했지만 혜정의 표정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서연이한테 손 떼면 정말 죽어요. 혜정의 말에 조폭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이 아줌마 정말 웃기네. 죽인다고? 야, 아줌마. 드라마 너무 많이 봤나? 하지만 혜정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대신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 금고에 있는 장부 누가 들고 갈지 내기해 볼까요? 순간 라운지가 조용해졌습니다. 조폭들의 얼굴이 일제히 창백해졌어요. 특히 정만호의 반응이 가장 컸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알아야 할 사람은 다 알죠. 혜정의 말에 조폭들은 서로 당황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지하 금고는 극비 사항이었거든요. 골프장 지하에는 윤태식 대령의 비자금이 보관되어 있었고 그 장부에는 수많은 권력자들의 거래 내역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 계집이 도대체 뭐야? 한 조폭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만호는 이제 혜정이 절대 평범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뒤로 물러설 수도 없었죠. 설령 내가 뭔가 알고 있다고 해도 여기서 끝장내면 그만이야. 정만호는 다른 조폭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들은 일제히 혜정을 둘러싸기 시작했어요.
윤 대령님도 이미 승인하셨어. 너 같은 방해꾼은 제거하라고. 정만호가 윤태식의 이름을 언급하는 순간 혜정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역시 윤태식이 배후에 있군요. 그래, 이제 알았으니까 죽어도 후회 없겠지? 정만호는 주먹을 쥐고 혜정에게 다가갔습니다. 다른 조폭들도 각자 위치를 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혜정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오히려 시계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시간이 좀 빠르네. 하지만 상관없어.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혼잣말이었어요. 혜정은 다시 조폭들을 둘러봤습니다. 이들의 위치, 체격, 움직임을 모두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말 윤태식이 저를 제거하라고 했나요? 당연하지. 내가 계속 방해만 하니까. 방해요? 전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혜정의 말에 정만호는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이상했어요. 그럼 이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혜정이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평범한 중년 여성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대신 냉정하고 위험한 기운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조폭들은 본능적으로 한 발씩 뒤로 물러섰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야들아, 조심해. 이 아줌마 진짜 이상해. 정만호가 경고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혜정은 이미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었거든요. VIP룸에서는 여전히 박서연이 의자에 묶인 채 있었습니다. 그녀는 밖에서 들려오는 소음을 듣고 있었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구하러 온 건가? 서연의 마음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자신 때문에 누군가 위험에 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라운지에서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12명의 조폭들과 혼자인 혜정. 누가 봐도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긴장하고 있는 것은 조폭들 쪽이었어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혜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순간 라운지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다들 한꺼번에 달려들어 정만호의 외침과 함께 12명의 조폭들이 일제히 혜정을 향해 몰려들었습니다. 가장 앞서 달려온 덩치 큰 남자가 주먹을 휘둘렀어요. 하지만 그 주먹이 혜정에게 닿기도 전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혜정은 마치 바람처럼 몸을 비켜내며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어깨 너머로 던져버렸어요. 100kg이 넘는 거구가 허공을 날아 테이블에 박히며 굉음을 냈습니다. 뭐야? 다른 조폭들이 당황하는 사이 혜정은 이미 다음 상대에게 다가가고 있었어요. 좌측에서 몽둥이를 휘두르는 남자의 손목을 정확히 잡아 비틀었습니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손목이 꺾였고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이 계집이 뭐야? 뒤에서 달려든 조폭이 혜정의 목을 조르려 했지만 혜정은 고개를 숙이며 뒤로 팔꿈치를 찔러 넣었습니다. 정확히 명치를 가격당한 그는 숨을 쉬지 못하며 무릎을 꿇었어요. 혜정의 움직임은 무용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동작 하나하나가 치명적이었어요. 조폭들이 아무리 많아도 혜정에게는 한 번에 한두 명씩만 달려들 수 있었고 그녀는 그 틈을 완벽하게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저 아줌마 도대체 뭐야? 무술 배웠나? 남은 조폭들이 당황해하는 사이 혜정은 계속해서 그들을 제압해 나갔어요. 한 명은 발목을 잡아 넘어뜨렸고 다른 한 명은 목덜미의 경혈을 눌러 기절시켰습니다. 모든 동작이 정확하고 효율적이었어요. 정만호는 이 광경을 보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평범한 아줌마라고 생각했는데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현실 같지 않았거든요. 야들아, 무기 써. 정만호의 외침에 남은 조폭 몇 명이 주머니에서 칼과 몽둥이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혜정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좀 재밌어지네요. 칼을 든 조폭이 혜정을 향해 찔러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혜정은 그의 손목을 잡고 돌려서 자신의 등 뒤로 돌려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팔을 비틀어 칼을 떨어뜨리게 했습니다. 동시에 무릎으로 등을 가격해 쓰러뜨렸죠. 몽둥이를 휘두르는 다른 조폭에게는 더욱 간단했습니다. 혜정은 낮게 몸을 숙여 그의 다리를 쓸어버렸어요.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순간 그의 목을 잡아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말이 돼? 정만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불과 3분도 안 되는 시간에 10명의 부하들이 모두 쓰러져 있었거든요. 이제 라운지에는 정만호와 그의 오른팔 격인 조폭 한 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혜정은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이제 둘만 남았네요. 혜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마치 방금 전에 격투가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옷에는 먼지 하나 묻지 않았고 숨도 전혀 차지 않았어요. 당신, 도대체 누구야? 정만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아줌마요. 혜정은 시계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3분 40초? 예전 같으면 3분 컷이었는데 나이 먹으니 좀 늦네요. 그녀의 말에 정만호는 더욱 경악했어요. 이 여자에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었거든요. 남은 조폭 한 명이 뒤에서 의자를 들고 혜정을 공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혜정은 뒤를 보지도 않고 뒤차기로 그의 복부를 가격했어요. 그는 신음소리도 내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이제 정만호만 남았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혜정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발, 제발 살려줘. 서연이는 어디 있어요? VIP룸에 있어. 열쇠 주세요. 정만호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혜정에게 건넸습니다. 혜정은 열쇠를 받아들고 VIP룸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그때 정만호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우린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야. 혜정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누가 시켰어요? 윤 대령님이 시켰어. 우린 그냥 돈 받고 일한 거야. 정만호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려고 필사적이었어요. 윤 대령님 지시대로 한 거라고. 그 계집애가 군대 내부 일을 밖으로 새어나가려 해서 막으라고 했어. 혜정의 표정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윤태식이라는 이름을 들으니 오래된 기억들이 떠올랐거든요. 윤태식이 직접 지시했다고요? 그래. 증거도 없애버리라고 했어. 우린 그냥. 정만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혜정은 VIP룸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서는 의자에 묶인 채 입에 테이프가 붙어 있는 젊은 여성이 보였어요. 박서연 중사였습니다. 서연아. 혜정은 급하게 달려가 서연의 입에 붙은 테이프를 떼어내고 밧줄을 풀어주었습니다. 누구세요? 저를 왜? 서연은 갑작스러운 구출에 당황했어요. 하지만 혜정의 얼굴을 보자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야 혜정이. 혜정. 선배님?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김혜정. 그녀가 군 시절 가장 존경했던 선배였거든요. 선배님, 어떻게 여기를? 나중에 설명해 줄게. 일단 나가자. 혜정은 서연을 부축해 VIP룸을 나왔습니다. 라운지에는 여전히 쓰러진 조폭들이 널려 있었고 정만호는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어요. 선배님, 이게 다 뭐예요?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설명은 나중에.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자.
하지만 그때 라운지 입구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 명이 들어오는 소리였어요. 혜정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입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곧이어 나타난 것은 군복을 입은 두 남자였습니다. 하나는 대령 계급장을 달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중령이었어요. 혜정은 그들을 보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특히 대령 계급장을 단 남자를 보았을 때 혜정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역시 여기 있었구나. 대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냉소가 담겨 있었어요. 혜정은 서연을 자신의 뒤로 감추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태식? 윤태식 대령이 라운지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50대 초반의 남자로 군인 특유의 고든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대령 계급장이 달린 군복은 완벽하게 다림질되어 있었고 그의 전체적인 모습에서는 권력의 냄새가 풍겼습니다. 혜정아, 오랜만이다. 윤태식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미소에는 조롱과 우월감이 섞여 있었어요. 정말 오랜만이네.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지? 아, 맞다. 내가 전역하던 그날이었구나. 혜정은 윤태식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때와 달라진 게 없네요. 여전히 더러운 일에만 손대고 있고. 더러운 일? 하하. 윤태식이 크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라운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내가 정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순진한지 이제도 모르겠구나. 그래서 내가 평생 이 모양인 거야. 윤태식은 쓰러져 있는 조폭들을 둘러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도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그때 윤태식 옆에 서 있던 중령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혜정은 그를 보자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민구야. 너도? 최민구 중령, 혜정과 함께 특전사에서 복무했던 동기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수많은 훈련을 받았고 생사를 함께한 전우였어요. 하지만 지금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동료에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혜정아. 민구의 목소리는 어딘지 무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단호함도 섞여 있었어요. 난 이제 다른 길을 선택했어. 돈과 권력을 선택했지. 혜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구를 바라봤습니다. 민구야, 우리가 함께 지키려 했던 것들이 뭐였는지 기억 안 나? 기억해. 하지만 그런 이상론으로는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 민구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혜정의 눈을 똑바로 보기가 힘들었거든요. 우리가 그때 얼마나 순진했는지 알아? 정의 명예, 그런 말들로 배를 채울 수 있나? 윤태식이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민구는 현실을 알아. 너와는 다르게 말이야. 혜정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어요. 역시 사람은 돈 앞에 무너지는구나. 무너진다고? 하하. 윤태식의 웃음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혜정아, 내가 무너진 거야. 넌 아직도 20년 전 그 순진한 특전사야. 하지만 세상은 변했어.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계속 말했어요. 이 골프장 보여? 내 거야. 저 밑에 있는 지하 금고도 내 거고, 거기 들어있는 수백억 원도 내 거지. 윤태식의 자랑은 계속되었습니다. 국방부 내부의 수많은 인사들이 나한테 고개를 숙여. 정치인들도 내 말을 들어. 이게 진짜 권력이야. 혜정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실망과 분노가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뭐야? 아직도 평범한 아줌마로 살고 있잖아. 아들한테도 무시당하면서 말이야. 윤태식의 말에 혜정의 눈가가 약간 떨렸습니다.
아들 도윤의 일까지 알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거든요. 너희 아들 도윤이 참 잘났더라. 하지만 엄마를 부끄러워하고 있어. 알고 있지? 혜정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 아이는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그래요. 누구라고? 너는 그냥 평범한 아줌마야. 과거의 영광은 이미 끝났어. 윤태식은 혜정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박서연 그 계집애 때문에 여기까지 왔겠지만 이미 늦었어. 그 애가 가진 증거들은 이미 우리가 다 확보했거든. 뒤에 숨어 있던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령님, 저는 그냥 진실을 말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진실? 하하. 윤태식이 서연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내가 아는 게 진실의 전부라고 생각하나? 세상에는 더 큰 그림이 있어. 그는 서연에게 다가가며 계속 말했어요. 내가 폭로하려 했던 성추행 사건? 그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 하지만 그 작은 일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망가질 수 있거든. 그래서 덮으려고 하신 거예요? 서연이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덮는 게 아니야. 관리하는 거지. 적절한 선에서 처리하는 거야. 윤태식의 말에 혜정이 끼어들었습니다. 적절한 선이라는 게 피해자 입막음이었나요? 혜정아, 넌 아직도 모르는구나. 윤태식은 혜정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말했어요. 세상에는 희생이 필요해. 작은 희생으로 큰 질서를 지키는 거야. 그 작은 희생이 억울한 사람들이라는 건 생각 안 해봤나요? 혜정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민구가 불편한 듯 끼어들었어요. 혜정아, 이제 그만해. 우리가 이기려고 온 게 아니야. 그럼 뭘 하러 왔어? 너를 설득하려고 왔지. 마지막 기회야. 민구의 말에 윤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혜정아. 아직 늦지 않았어. 우리 편에서. 그럼 내 아들도 좋은 자리를 구해줄게. 혜정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안 고맙지만 사양할게요. 왜?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이 아니라 신념 때문이에요. 혜정의 대답에 윤태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는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 혜정을 겨누었어요. 라운지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살벌해졌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이기는 순간은 없을 거야. 윤태식의 권총이 혜정을 겨누는 순간 라운지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은 공포에 질린 채 혜정의 뒤에 바짝 붙어 있었고 민구는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바닥에 쓰러진 조폭들 중 몇몇이 신음소리를 내며 깨어나고 있었지만 이 긴장감 넘치는 상황에는 감히 개입하지 못했습니다. 혜정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어. 윤태식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할 거야? 아니면 여기서 끝낼 거야? 혜정은 총구를 바라보며 전혀 위축되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이미 대답했잖아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윤태식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혜정은 번개같이 몸을 움직여 윤태식의 손목을 잡았어요. 동시에 그의 팔을 비틀어 총을 위로 향하게 했습니다. 아! 윤태식이 비명을 지르며 총을 놓쳤습니다. 혜정은 그 틈에 그의 손목을 더 세게 비틀었어요.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윤태식의 손목이 어긋났습니다. 으악! 윤태식이 바닥에 쓰러지며 손목을 부여잡았어요. 혜정은 떨어진 권총을 주워들고 안전장치를 확인했습니다. 민구야, 너도 무기 있지? 민구는 당황한 표정으로 혜정을 바라봤습니다. 상황이 너무 빨리 바뀐 것이었거든요. 혜정아, 진정해. 우리가 적은 아니잖아. 적이 아니라고? 그럼 뭐야? 혜정은 권총을 민구에게 향했습니다.
하지만 민구를 쏘려는 것은 아니었어요. 단지 움직이지 말라는 경고였죠. 그때 혜정이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윤태식이 바닥에서 신음하며 물었어요. 녹음기예요. 혜정은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곧이어 방금 전 윤태식과 민구가 한 말들이 그대로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이 골프장 보여? 내 거야. 저 밑에 있는 지하 금고도 내 거고, 거기 들어있는 수백억 원도 내 거지. 국방부 내부의 수많은 인사들이 나한테 고개를 숙여. 정치인들도 내 말을 들어. 윤태식의 자랑스러운 목소리가 라운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내가 언제부터? 처음부터요. 당신들이 나타날 때부터 녹음하고 있었어요. 혜정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녹음기에서는 계속해서 윤태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내가 폭로하려 했던 성추행 사건? 그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 하지만 그 작은 일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망가질 수 있거든. 덮는 게 아니야. 관리하는 거지. 적절한 선에서 처리하는 거야.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녹음기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을 괴롭힌 모든 진실이 녹음되어 있었거든요. 선배님, 이걸로. 응, 이걸로 모든 게 끝나. 혜정이 서연을 안심시키며 말했어요. 그때 바닥에 쓰러져 있던 정만호가 일어나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대령님, 저희는 정말 시키는 대로만 한 거예요. 정만호가 윤태식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윤 대령님이 그 여자 입막음 하라고 시켰다고요. 돈도 대령님이 주셨어요. 다른 조폭들도 하나둘 깨어나며 정만호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그냥 일만 한 거예요. 윤 대령이 모든 걸 지시했어요. 윤태식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을 위해 일했던 조폭들이 등을 돌리는 상황이었거든요. 너희들이 뭘 아는데. 윤태식이 중얼거렸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어요. 혜정은 녹음기를 멈추고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은 이미 여러 곳에 백업되어 있어요. 국정감사위원회, 언론사, 그리고 군검찰청까지. 윤태식이 고개를 들어 혜정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 계획한 거야? 서연이가 실종됐다는 소식을 들은 때부터요. 혜정의 대답에 서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선배님이 저를 찾고 계셨던 거예요? 당연하지. 내 제자를 그냥 둘 수는 없잖아. 혜정은 서연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민구가 벽에 기대어 서며 말했어요. 혜정아,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혜정이 민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민구야, 우리가 특전사 시절에 맹세했던 것들 기억나? 기억해. 그럼 왜? 살아야 하니까. 가족도 먹여 살려야 하고. 민구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희생해도 된다는 거야? 혜정의 질문에 민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윤태식이 바닥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손목 부상으로 제대로 서지 못했습니다. 혜정아, 내가 이긴 거야.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 무슨 뜻이에요? 나보다 더 큰 사람들이 있어. 이 일이 공개되면 그럼 그 사람들도 다 끌어내릴 거예요. 혜정의 단호한 대답에 윤태식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자조가 섞여 있었어요. 내가 정말 변했구나.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당신들과는 다른 방향으로. 혜정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나가자. 할 일은 다 끝났어. 그때 라운지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것 같았어요. 선배님, 경찰은 언제? 아까 신고했어.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 혜정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야. 윤태식과 민구 그리고 조폭들은 체념한 표정으로 경찰이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혜정의 마음 한편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도윤과의 관계였죠. 경찰이 윤태식과 조폭들을 연행해 간 후 라운지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혜정은 VIP룸에서 완전히 풀려난 서연과 함께 골프장 로비에 앉아 있었어요. 서연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혜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중령님, 정말 감사해요. 저 때문에 이런 위험한 일을. 서연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의 감금 생활과 공포, 그리고 갑작스러운 구출까지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난 것이었거든요. 뭔 소리야?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야. 혜정은 서연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그런데 선배님, 어떻게 제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 기억나? 위험하다고 했잖아.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태식의 비리를 폭로하려다가 위협을 받게 되어 혜정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었어요. 그때부터 추적하기 시작했어. 윤태식의 동선, 그와 연결된 조폭 조직, 이 골프장까지. 선배님 혼자서 그 모든 걸 혼자가 아니야. 도와준 사람들이 있어. 혜정은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정의로운 사람들이 많아. 군 안에도 경찰 안에도 언론계에도. 서연은 감동한 표정으로 혜정을 바라봤어요. 저는 선배님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미 용기 있는 사람이야. 그 성추행 사건을 폭로하려 했잖아. 혜정이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 용기 덕분에 진실이 드러난 거야. 내가 없었다면 윤태식은 계속 그런 짓을 했을 거고. 하지만 저 때문에 선배님이 위험해. 아니야.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었어. 오래전부터 말이야. 혜정의 목소리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윤태식과의 오래된 악연, 그리고 지켜내지 못했던 정의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때 로비 입구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혜정이 고개를 돌리자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김도윤이었습니다. 엄마. 도윤은 혜정을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당황, 그리고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뉴스에서 봤는데 골프장에서 큰일이 났다고. 도윤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급하게 달려온 것 같았어요. 응, 괜찮아. 혜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다치신 데는 없어요? 도윤이 혜정을 위아래로 살펴보며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도윤은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경찰 테이프가 쳐져 있고 수사관들이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거든요. 혜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앉아. 얘기해 줄게. 도윤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서연은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혜정이 만류했어요. 서연아, 너도 같이 있어. 내 아들이야. 혜정은 도윤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과거, 서연과의 관계, 윤태식의 비리, 그리고 오늘 일어난 모든 일들을 말이에요. 도윤은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그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특전사 출신이셨다고요? 응.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혼자가 아니라고 했잖아. 혜정은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서연이 같은 용감한 사람들이 있었거든.
도윤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어머니에 대해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엄마, 저는 도윤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동안 엄마를 너무 몰랐어요. 눈물이 그의 눈가에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도 엄마한테 그렇게 심한 말을 했는데 괜찮아. 혜정이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가 몰랐던 게 당연해. 엄마가 말하지 않았으니까. 왜 말씀 안 하셨어요? 필요 없다고 생각했거든.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혜정의 말에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도윤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몰라 배워서 죄송합니다. 도윤아, 일어나. 아니에요.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도 모르고. 도윤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엄마가 제일 위대한 분이에요. 혜정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아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거든요. 고마워, 도윤아. 서연도 이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가족의 화해는 언제 봐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제가 엄마를 지킬게요. 도윤이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니야. 엄마가 너를 지키는 거야. 그게 엄마 역할이거든. 혜정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 지켜주자. 가족이니까.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서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중령님, 저도 앞으로 중령님처럼 살고 싶어요. 약한 사람들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혜정은 서연과 도윤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세상은 늦게나마 진실을 드러내.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진짜 어른은 약한 이를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이야. 석양이 골프장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혜정은 아들과 제자를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 하루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윤태식의 비리가 폭로되었고 서연이 구출되었으며 무엇보다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거든요. 집에 가자. 혜정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오늘은 내가 직접 저녁을 차려줄게. 도윤이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엄마 요리가 제일 맛있어요. 세 사람은 함께 골프장을 나섰습니다. 혜정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진정한 승리는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해내고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내는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하루였습니다. 멀리서 보면 그저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지만 이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순간이었어요. 혜정은 더 이상 무시받는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진정으로 존경받는 어머니, 그리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었거든요. 달빛 인생사연은 감동 오디오북으로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지금 듣고 계신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